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은퇴설계연구소 권도영 대표라고 합니다. 은퇴를 설계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50대 분들을 13년 동안 약 8만 명 정도 만나서 교육과 컨설팅을 했고요. 50대 분들 만나시니까 하시는 말씀이 이 이야기 10년 전에 들었으면 더 좋았을 걸 그랬다. 그래서 요즘에 40대 분들도 만납니다. 그랬더니 40대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건 신입사원부터 들어야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에 신입사원 교육에 생애설계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대학 강단에서라고 해서 학생들도 가르치고 있고요. 청소년 경직휴직까지 요즘에 다니고 있습니다. 13년 전에 은퇴 설계라는 것이 금융회사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던 때가 있었는데요. 그걸 좀 탈피하고자 전인적 은퇴 설계, 돈도 중요하지만 돈 이외의 것들도 중요하니 우리 재무와 비재무의 균형을 맞추자, 이런 느낌으로 은퇴 설계 연구소를 설립하고 13년째 교육 컨설팅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된 공무원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웬만한 기업에서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거나 임금 피크제로 60세, 65세까지 일하시는 분들은 있습니다만 대부분 이제 70년대생들의 은퇴 1차 연령, 그러니까 정년 맞는 연령을 통계청에서 2024년도에 49.3세로 통계를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 현실이 좀 무척 안타깝고요. 그런데 이 70년대생들이 문제가 조금 생긴 게 우리나라에서 공적연금이라고 하는 국민연금을 1969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65세부터 수령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50세 즈음에서 1차 정년을 맞고 공적연금까지만 15년이 걸리는 세월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공적연금에 대한 공백기가 존재하는 시절을 70년대생들이 살아야 된다는 게 무척 안타까운 상황이고 그런 분들이 이제 드디어 은퇴자의 반열에 들어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옛날에 이제 50년대생, 60년대생 초반만 하더라도 가지고 있는 부동산으로 재테크할 수 있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재물을 가지고 여러 가지 테크닉, 기술을 써서 돈을 벌 수 있는 기술도 있고요.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지금 아파트들은 또 주택연금화해서 나름대로 이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70년대생들은 조금 애매한 상황에 끼어 있어요. 왜냐면 부모님이 너무너무 건강하셔서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아빠랑 같이 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50세 즈음에서 1차 정년을 맞고요. 아파트로 재테크를 하려다 보니까 융자를 다 갚지 못한 상태에서 회사에서 1차 정년을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처럼 부동산으로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니다. 옛날에는 이제 60세 전후로, 60세 전에는 돈을 버는 시기, 60세 이후에는 돈을 쓰는 시기로 우리 경제학자 모딜리아니가 고안한 생애설계 주기 가설을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지금은 60세 정년이 희미해졌기 때문에, 왜 우리 카메라 보면 블러라고 있잖아요. 아주 희미한 상태에서 이제 흐릿해졌습니다. 60세 정년이라는 게 희미해졌기 때문에 60세 전에는 돈 벌고 60세 이후에는 돈 쓰는 게 아니라 은퇴인 듯, 은퇴 아닌, 은퇴 같은 이런 은퇴 전환기가 펼쳐진 게 이제 맞다. 70년대생들의 가장 은퇴는 핵심이 전후가 아니라, 은퇴를 전후로 보는 게 아니라 애매모호한 전환기에 들어간 사람들이 많다. 이제 장수의 어떤 개념으로 90세로 보고 있습니다. 그 90.3세가 이제 70년대생들의 기본 개념인데 아주 큰 문제가 하나 생긴 게 있어요. 중산층 그리고 70년대생들을 중심으로 유병, 우리가 이제 약을 먹기 시작하는 날짜, 건강수명이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그게 73.3세 정도로 지금 보고 있어요. 73.3세에서 유병이 시작되고 90살까지 산다고 하면 17년간은 유병한 상태에서 장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알약 세알료 17년 버티는 것도 유병이지만 엎어져가지고 하늘 못 보고 가족들 고생시키다가 겨우겨우 죽는 것도 유병이에요. 근데 유병 그러면 사람들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어쩌면 알약 세알로 버틸 거다라고 자신만만하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준비해야 됩니다. 그건 이제 건강에 대한 준비인데 뭐 비타민 많이 먹는다고 저는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어렵지만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좋은 습관을 많이 갖추고 나쁜 습관을 없애는 게 이런 유병을 좀 작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이제 70년대생들의 은퇴의 핵심적인 부분이 하나가 더 낀 게 무전장수 시대 삽니다. 나는 살아있는데 돈이 중간에 사망하시는 거죠. 이것도 이제 인지 부조화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안 모아요. 되려 또 많이 씁니다. 근데 소비를 많이 하냐? 글쎄요, 70년대생들의 소비는 합리적인 소비에 조금 어느 정도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기를 당하거나 투자를 잘못하기도 하죠.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공격을 못 피하기 때문에 무전장수 시대에 도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병과 무전을 이길 수 있는 우리 인생 설계 차원에서의 은퇴 설계를 70년대생들이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된다. 요즘에는 인구 구조상 인간이 없기 때문에 좀 어려운 시절이 왔습니다. 내가 팔려고 하면 사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사려는 사람이 없어서 기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때에 이 한 채를 팔고, 예를 들어 두 채, 세 채를 가지고 재테크를 열심히 하신 분들이 은퇴 후에 10년에 한 채씩 팔겠다고 호언장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서 어려운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고요.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어려움이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상가를 가지고 월세를 받겠다고 나름 이제 상가 분양을 받아 놓으신 분들이 있는데, 이제는 입지가 중요하지 않은 시대가 왔기 때문에 더더욱 상가로 월세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부동산이 어떤 사이클이라기보다는 이제는 정말 재테크 수단으로서는 점점 멀어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에 가면 유명한 말로 노인과 바다가 유명하다고 하죠. 노인들 많아졌기 때문에 8시, 9시 넘어가면 해운대 광안리 빼고 어두워져요. 창원 같은 데 가면은 지금 주상복합 아파트의 1층부터 3층까지 67%가 공실입니다. 나주, 광주 이런 혁신 도시에 가면 혁신에 혁신이 없고요. 울산 광역시에 가보면 젊음의 도시에 젊음이 8시면 불이 꺼집니다. 대전에 학교 캠퍼스가 대전으로 이사하는 바람에 논산에 있던 학교 주변에서 원룸 지어놓고 월세 받겠다는 분들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그 직격탄이 70년대생들에 오기 때문에 저는 맹신보다는 좀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해서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방법이지 않을까. 내가 만약에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받다가 200만 원 정도 받는 내가 직업을 얻게 되면 처우도 그만큼 떨어집니다. 그럼 나보다 어린 팀장이 대부분 이제 턱으로 지시할 수 있거든요. 근데 대한민국 사나이들은 또 그 턱을 치고 나와버리기 때문에 재취업률도 높지만 이직률도 더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내가 얼만큼 낮아지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관건입니다.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사람이 결과적으로는 성공적인 재취업을 합니다. 단순히 취업 공고를 넘어서 나는 5년 동안 더 일하겠다, 10년 동안 더 일하겠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우리 동아일보사처럼 정년이 어느 정도 이제 좀 보장되고 좋은 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은 취미를 돈벌이로 바꿔서 내가 가지고 있던 나름대로의 취미를 돈벌이로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200만 원짜리 일은 어렵지만 취미를 돈으로 바꿔서 50만 원짜리 4개를 만드는 엔잡러로 재탄생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그런 분들은 대부분 다 미리 준비하셨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고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그리고 많은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결국에 성공을 하고요. 퇴직 즈음에서 뭔가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렵고, 퇴직자 교육을 들어가 보면 어떤 분들이 있냐면 놀겠다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동기부여하지 마라, 나는 놀 거다. 저 이런 분들은 13년 동안 만나왔거든요. 3년 놀면 다 놉니다. 3년 놀면 입에 심심하다는 얘기를 붙이고 살죠. 30년 동안 일하신 분들이 3년 놉니다. 근데 그분들이 계획하고 노신 분들이 3년 놉니다. 안 하신 분들은 1년 후부터는 굉장히 어렵고 참담한 노후 생활을 펼치게 됩니다. 그때서부터 무언가 준비하려면 늦죠. 그리고 산업도 본인이 경제활동을 했던 때의 산업이 아니라 산업 발전도 너무 급속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미리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런 산업을 바라보고 미리 준비하고 공부하고 많은 사람에게 알려서 성공한다는 장점,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대 보험되는 직장으로 가기 위해서는요, 아웃플레이스먼트, 이직에 대한 공부를 하셔야 되고, 나를 충분히 알리셔야 되고, 두 번째 면접 보는 거, 그 다음에 내가 내 경력을 기술하는 부분부터, 그리고 이력서 쓰는 것까지 세밀하게 준비하셔야 경력자로서 인정받고, 내 전 직장을 X직장이라고 한다면 이 X직장을 떠나서 새로운 직장에서의 나의 기량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미리미리 작성하시는 분들이 완벽한 4대 보험되는 이제 직장에 취업하시는 분들이고요. 마음이 콩밭에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콩밭을 읽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현직에 있을 때부터. 그런 분들이 결국에는 성공을 하시고, 이걸 어떻게 내가 수입화하느냐에 대한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하시는 거죠. 한 예로 어떤 분은 그냥 기본적인 소양이 굉장히 정리정돈을 좋아하는 한 분이었어요. 그냥 아침에 좀 일찍 와서 직원들 책상도 닦아줄 정도로 굉장히 본인이 정리정돈 좋아하고, 그 다음에 좀 결벽증도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저 선배는 정말 청소의 광이야, 이렇게 하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청소회사를 들어가자니 너무너무 쭈글스럽고요. 청소회사를 차리자니 너무 부담이 되는 겁니다. 저한테 컨설팅 의뢰가 왔는데 3년 동안 놀면서 청소와 관련되지 않은 좀 신선한 걸 배워봐라 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로마를 배운 거예요. 아로마 3년 동안 열심히 아로마 기술을 배우셨고, 그 아로마를 가지고 청소를 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동네 포마 빌딩에다가요, 이렇게 조그맣게 본인이 전단지를 만들어서 아로마 3년 기술자인데 청소를 되게 잘한다, 내가 만든 이 아로마 기술과 그리고 내 청소 기술을 가지고 이 건물을 청소하면 임대도 잘 될 거고, 또 드나드는 사람이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거다라고 조그맣게 이렇게 붙이고 다녔는데, 그게 성공적으로 아주 잘 돼가지고요, 아로마 청소 관리사라는
새로운 신직업을 만들어내서 지금도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데 지금은 아예 법인으로 전환하셔서 아주 큰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창업을 하든 프랜차이즈를 하든 창직을 하든 가장 중요한 거는 경험을 해보시고 도전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경험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제도 1년에 그 많은 컨설팅 하셨던 분들 중에 어떤 한 분이 음악 듣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본인 제가 집에 초청도 받아서 가봤는데 집에 한 3,000장 넘는 LP판이 있더라고요. 이걸 가지고 노후에 내가 뮤직 음악 사롱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내가 열심히 한번 음악도 듣고 사람들이랑 즐기며 살겠다라는 포부를 밝히셨는데 사모님이 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사업가 체질이 아닌데 본질을 모르고 자꾸 음악 만들려고 한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의 지혜를 달라.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형님 다른 거 필요 없이 우리 3년 정도 뭐 길면 3년이고 짧으면 뭐 6개월도 괜찮으니까 우리 뮤직 사롱에 알바 체험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흔쾌히 오케이를 하셨고 뮤직 사롱 가셨다가 보름 만에 그만두셨습니다. 왜냐면 이 본질은 수장사인데 이걸 모르고 겉면만 보고 본인이 손님이었을 때만 생각하고 들어갔다가 아주 처참한 광경을 많이 목격하면서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구나. 나는 취미로 이거를 계속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그 사롱을 접으신 적이 있는데 저는 그래서 창업은 위험하지만 충분히 경험했을 때 가능하다. 특히 프랜차이즈 같은 창업은 점주 체험 한 달, 알바 체험 한 달, 매니저 체험 한 달, 이렇게 3개월 정도 할 수 있으면 충분히 경험해보고 하는 것도 늦지 않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거든요. 어떤 거든 이제 그렇게 체험해보고, 특히 이제 옛날에 한 달 살기 되게 유행했잖아요. 한 달 살기도 이런 체험에 의해서 내가 정말 살아보고 결정하는 거고요. 이민도 결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민도 요즘에 프로그램이 다양해져서 한 달 살아보고 결정하는 거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오래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살아보고 나서 그리고 해보고 나서 체험해보고 나서 성공하는 게 오히려 성공의 퍼센테이지를 더 높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도전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현금 10억, 20억 굉장히 위험하죠. 노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보이스 피싱도 4차 산업혁명이에요. 더 나아가서 내 돈 노리는 자식들도 있습니다. 근데 매달 그 날짜에 꼬박꼬박 죽을 때까지 돈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경제활동하는 기간에 먼슬리 이코노미, 월 경제 안에 살거든요. 그 경제권을 계속 유지를 시키는 겁니다. 내 인간의 존엄을 위해서 매달 그 날짜에 꼬박꼬박 돈 나오는 게 가장 핵심이죠. 내가 잊고 있어도 그 날짜에 돈은 들어와야 됩니다. 그게 먼슬리 이코노미에 사는 우리의 경제의 가장 기본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목돈보다는 매달 그 날짜에 꼬박꼬박 돈 나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사시는 분들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 한 달을 보면서 또 생각하시는 거죠. 보이스피싱 전화도 끄떡없죠. 미안하다, 이번 달 건 썼다. 전화 다음 달에 다시 나오고 그러면 한 달 사이에 잡힐 수도 있잖아요. 저는 가장 안정적으로 돈 관리하는 것은 매달 그 날짜에 꼬박꼬박 나올 수 있는 돈의 시스템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하다. 목돈보다는 그게 더 중요하다. 일단은 경력이 단절돼 있는 여성들부터 말씀을 드리면 10년을 못 채우고 경력이 단절됐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10년을 채우시는 게 가장 좋아요. 국민연금을. 그래야지 내가 나중에 수급권에 대한 기본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퇴직금을 옛날에는 목돈으로 가지고 있다가 회사에서 이렇게 목돈을 줬잖아요. 근데 이제 2005년도부터 퇴직연금 제도가 시작돼서 그걸 이제 중간 정산 받으셨을 거고 중간 정산 받은 게 아마 이제 그 퇴직연금 계좌로 들어가신 분들이 뉴스로 듣기는 2에서 3% 정도. 그래서 97%는 대부분 목돈 받아 쓰셨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20년 전에 대기업에서 퇴직연금 제도를 처음 시행할 때 가입을 했다 하더라도 지금 20년 된 겁니다. 그럼 20개월치 급여가 쌓여 있는 거니까 큰 돈이 아니죠. 그런데 얼마큼 쌓여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운용하는지도 알아봐야 됩니다. DB형, DC형인지도 알아봐야 되고 더 크게는 요즘에는 디폴트 옵션이라고 해서 라이프 사이클 펀드, 내가 좀 젊었을 때는 공격적으로 운영하고 나이가 좀 더 먹었을 때는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라이프 사이클 펀드처럼 디폴트 옵션을 요즘에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디폴트 옵션도 내가 가입을 했는지 보시고 그 다음에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인 IRP 계좌를 반드시 가입을 하시고요. 거기에 절세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ISA를 가지고 또 이렇게 삼총사로 연금저축, 그다음에 IRP, ISA를 가지고 일단은 기본 노후 생활에 직장인이라는 개념으로 본다면 이 세 가지를 먼저 시고 국민연금은 내가 몇 년 동안 얼마나 적립되었는지 요거는 뭐 우리 유튜브에 답글 다시지 마시고 웬만하면 국번 없이 1355번 전화하시면 아주 친절하게 국민연금 공단에서 알려주니까 그렇게 해결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식 투자를 통해서 배당 받으시면 됩니다. 주식을 보유하면서 그걸로 배당을 받으면 되는데, 문제는 배당 주는 기업이 나보다 오래 살아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 나보다 오래 사는 기업이 어디 있을까요? 30년 이상 배당해주고 열심히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주는 회사들은 대부분 미국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한 시각으로 미국 주식도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왔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쌓아왔는데, 그걸로 부족하다 한다면 내가 퇴직 즈음에서 완벽하게 주택이 내 소유로 돼 있다 라고 했을 때는 주택을 담보로 나라에 맡겨놓고 내가 죽을 때까지 연금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이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왜 용이 머리가 두 개인 걸 하이브리드라고 표현을 하던데, 살면서 연금 받는 주택연금, 그리고 농사 지면서 연금 받는 농지연금,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연금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도 저것도 없으면 일을 하면서 매월 그날짜에 꼬박꼬박 월급 받으시면 됩니다. 이걸 어떻게 내가 경제 시스템을 먼슬리 이코노미로 가느냐,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본인이 스스로 선택하고 준비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60세 이후부터 놀 게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이분은 경력 연장이 들어갈 겁니다. 2년, 3년 논다고 하더라도 경력 연장은 반드시 벌어지게 돼 있고요. 웬만하면 4대 보험 되는 회사에 취업해서 안정적으로 국민연금을 더 적립시키시거나 국민연금을 뒤로 미루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연금 저축도 계속 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퇴직형 연금 계좌인 IRP도 열심히 가입하시고 ISA도 가입하시면서 노후 생활을 위해서 세제 혜택도 받고 또 노후 생활도 적립할 수 있는 그런 지혜는 지금부터 하셔도 늦지 않으니까 열심히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특히 퇴직 후에 내 목돈은 반드시 생존에 직결되는 돈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주식 투자하시는 건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고, 그리고 없어도 되는 돈이라고 생각하셔서 이제 여유 자금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걸로 팔자가 바뀌시는 분들을 거의 못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정보가 없죠. 개인들은 정보가 많이 부재하고, 특히 가장 어려운 정보가 이런 거죠. 너만 알고 있어. 만약에 너만 알고 있어가 나한테 왔다, 그럼 5천만이 아는 정보일 수 있거든요. 그런 정보를 가지고 투자를 한다는 건 아주 우매한 행동이고, 그래프의 패턴을 가지고 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주식 그래프에서는 패턴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할 뿐이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복적인 투자, 그리고 시간의 투자, 그리고 소수점 투자, 요즘에는 적립주식에서 더 마이크로하게 들어가서 이제 소수점 투자까지 얘기를 하지만, 매일매일 주식을 사모으는 그런 기법들을 통해서 꾸준히 한 기업의 가치를 보면서 내 주식 계좌 수를 늘리는 게 지금에서는 어느 하나의 수단일 뿐이지, 이제는 뭐 옛날처럼 어떤 정보나 이런 패턴을 가지고 팔자가 바뀌는 분들, 글쎄 뭐 10,000명 중에 1명 나올 수 있겠지만, 그분이 반박할 수 있겠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이제 우리에게는 지금은 노후 자금을 만들 수 있는 수단까지는 아니다. 오히려 노후 자금은 말씀드렸다시피 매달 그날짜에 꼬박꼬박 돈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라면 배당주나 오히려 안정적인 S&P 500이나 ETF 같은 데 투자를 하셔가지고 내가 잘 모아서 그 모은 돈으로 내가 나중에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하시되 중요한 것은 투자 성향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고수업에 자꾸 비유를 하는데요. 화투 칠 때 보면 3점에 스톱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쓰리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3점에 스톱하시는 분들은 금 투자나 예금 적금하시는 게 맞습니다. 괜히 막 시류에 타가지고 공격적인 금융상품 같은 거 가입하셨다가 병원비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거보다는 그런 분들은 그냥 보수적으로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쓰리고를 하는데 분석적이고 내가 공부하는 거 되게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산업에서부터 시작해서 시장, 기업을 공부하시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암의 발병이 높아질 수 있는 가족력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한다면 암보험은 당연히 유지하셔야 되는 거고요. 내가 치매나 간병 상태가 오래 갈 것 같다라는 걱정이 되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나는 자식들이 늦둥이가 많아서 내가 퇴직 후에도 얘네들에 대한 건사를 해야 되는데 내가 중간에 수입이 끊기거나 내가 사망했을 때 아주 큰일이 벌어졌다. 그럼 사망보험금인 종신보험을 잘 유지하시는 게 좋겠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경제활동기간에 보험료로 내가 지급했던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지금부터 이제 보험금을 받아야 될 것들과 그렇지 않아야 될 것들, 쓸데없는 것들을 잘 정리하시는 게 중요한 단계인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뭐 시류에 맞게 보험을 계속 유지를 한다면 저는 뭐 사망보험금은 어느 정도 이제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종신보험을 많이 가입하셨다면
사망보험금 유동화라는 이제 그런 메커니즘이 생겼습니다. 이게 사망보험을 죽어야만 돈을 받는데 금융위원회에서 아프고 다치고 그다음에 치매 걸렸을 때 미리 줘라라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 우리나라에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사망보험을 죽어서 받는다는 게 아니라 이제는 아프고 다쳤을 때 그리고 치매 걸렸을 때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관심 있게 바라보셨으면 좋겠고, 치매 간병은 이제 없어질 보험이거든요. 왜냐면 워낙 보험금 받아갈 사람이 많기 때문에 보험회사 입장에서 굉장히 손해나는 상품일 수 있어서 그런 상품들은 좀 미리미리 가입해 놓으시고 보험이 더 나빠지기 전에, 나빠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보장의 폭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나빠지기 전에 아니면 가지고 계시다면 잘 유지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보험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퇴직을 하고 첫 달 급여일에 돈이 안 들어오더래요. 거기서부터 충격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인데 당연한 것들을 실제 경험했을 때 나타나는 건 굉장히 크고요. 두 번째는 모아놓은 돈과 내가 쓰던 스타일과의 갭이 발생하면서부터 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발생을 하고요. 내가 이제 OB가 됐을 때 YB들이 불러주지 않아서 또 정신적인 충격이 크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조직에서 새롭게 살아가야 되는데 옛날에 있었던 그런 나름대로의 어깨에 힘이 들어간 부분을 그대로 유지하다가 관계마저 무너져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관계 속에서 이 스트레스를 좀 해소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동년배도 좋고요, 나이 차이 나는 사람도 괜찮고 취미생활도 괜찮고, 저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관계 자산을 만들어 나가는 게 오히려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관계 자산을 잘 형성하면 형성할수록 이런 스트레스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화로 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 상황에서 어떻게 극복했나를 실질적으로 볼 수 있죠. 뭐 유튜브 방송 매일 본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조언 정도 얻으시는 거죠. 사실상은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나아간다는 거, 관심사가 있는 사람들이랑 얼마큼 많은 대화를 하느냐, 이게 바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취미도 있고요, 학습도 있고요, 그다음에 봉사도 있고요. 카테고리는 나누시기 나름입니다. 본인이 원하는 카테고리 안에서 하나씩 넓혀가시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센터가 이제 종교 집단이 오히려 내가 빨리 사람들이랑 흡수되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뭐 교회도 좋고 성당도 좋고 법당도 좋으니까 한 번 정도는 문을 두드려 보시고 거기서 나름대로의 힐링도 받으셔야 되겠지만 좋은 사람도 사귀시면서 나가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은퇴 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는 특히 거기서 소속감을 많이 느끼시고, 거기서는 이제 돈을 받지 않고 봉사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봉사를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나이 차이가 극단적으로 차이 나는 유치부나 초등부 가서 또 이렇게 선생님도 하시거든요. 이거 어디 가서 그런 걸 하시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또 젊은 소통도 할 수 있고 했기 때문에 이거를 사회적으로 아니면 지자체에서 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허들도 높죠. 그런데 내가 조금 허들 낮게 종교 생활을 하면서 접근하시는 분들은 훨씬 더 쉽게 좀 적응하시는 분들을 많이 지켜보게 됩니다. 우리 독자들에게 5가지를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가 돈 문제에서 좀 자유로워지시고 매달 그날짜에 꼬박꼬박 나올 수 있는 돈의 시스템을 잘 갖추시는 개념으로 일단 돈을 바라보셨으면 좋겠고, 돈을 불리기보다는 내 돈을 잘 지키시는 지혜로 돈을 좀 바라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우리가 오래 삽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 많이 갖추시고 나쁜 습관 없애면서 건강관리 지금부터 잘 시작하시되, 환경 문제도 있고 하니까 시켜먹는 음식보다는 제철 음식과 가장 싸거든요. 그 다음에 집밥, 그리고 근육과 정신건강, 이런 것들을 챙기시면서 건강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고, 세 번째는 이제 밖으로 문 열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카테고리에 있는 이런 활동의 카테고리 중에서 취미, 봉사, 학습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어디서 어떻게 배우면서 아니면 취미생활 하면서 봉사하면서 많은 사람을 사귀시면서 관계 속에서 좀 살아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관계가 없을 때 무너지는 게 혼자 있어야 되고요. 고립감 속에서 나갈 데가 없으면 뭐 산에 다니는 거 외에 집에 있다 보면 위생적이지 않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이게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이제 관계, 그다음에 네 번째가 시간이 아마 지천에 남아 돌 거예요. 이 시간을 어떻게 자산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 5번째가 일에 관련된 부분인데, 가지고 있는 경력을 연장하시는 것도 있고요, 새로운 직장에서 새롭게 출발하실 수도 있고, 창직을 하실 수 있고, 창업을 하실 수 있고, 귀농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또 취미를 돈벌이로 바꾸는 일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구상하셔가지고 어떻게 내가 먼슬리 이코노미 시스템에 맞는 돈벌이를 할 것인가에 대한 경력 설계도 준비하셨으면 좋겠다. 이 5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